지구인들아! 구독을 부탁한다! 숲속을 헤매는 여성. 오늘의 주인공인 질은 지도의 위치를 표시하며 뭔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찾는 걸까요? 보물 찾기라도 하는 걸까요? 아님 말죠 뭐. 그렇게 일을 마친 질은 집으로 향하고, 동생인 몰리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극심한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질. 그날 밤 어딘가로 향하는 질. 체육관에 도착한 질은 일단 연습 상대를 혼나게 해버립니다. 워워워. 그렇게 운동을 마친 질은 서빙 알바를 하는군요. Sir, do you want anything else? Go. It's your lucky day. 어마어마한 팁을 받은 질과 Look what you 진. gave me for nothing. Okay. 정산을 끝낸 둘은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상한 남자를 마주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 봅시다. 아침이 돼서야 집에 도착한 질은 동생을 깨우러 가지만 사라진 몰리. Molly? 집을 아무리 뒤져도 몰리는 보이지 않았고, 질은 일단 총부터 챙긴 뒤 몰리의 남친인 빌리에게 연락하고 Just need you to call me when you wake up. Thanks. Bye. 급히 경찰서로 향합니다. What makes you think your sister's been abducted? 하지만 질은 경찰들에게 찍혔는지 아무도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No, she was wearing them when I left. 그 이유는 1년 전 납치를 당했던 질이 가까스로 탈출했던 사건이 있었지만 경찰은 단서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질이 정신병자인 걸로 수사는 종결되었기 때문이죠. 질은 그놈이 다시 돌아왔다며 난리를 부리지만 경찰은 또 정신병이 도진 거라고 질을 무시해버립니다. 얼마 뒤 집으로 찾아온 몰리의 남자친구 윈터 솔즈. 빌리는 어디 술 먹으러 간 거 아니냐며 질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Yeah. 와칸다로 간다! 결국 이웃집 할아버지에게 찾아가 단서를 얻으려고 하는 질. Car that you didn't recognize? 파랗고 회색인 차를 봤다. Thanks a lot. 이제 질은 탐정 본능을 발휘해 구글링을 통해 차량을 찾아내고, 업체로 찾아간 질. 무슨 일이죠? Did you have a job last night on Hardy? 아니, 사장은 새벽에 차를 몬 적이 없다며 질을 돌려보내고, 하지만 질은 몰래 차량을 뒤지다 새벽에 구입한 영수증을 발견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장의 아들.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is receipt. 아들은 어젯밤 누군가 차를 빌렸다며 그의 이름이 디거였다는 새로운 단서를 줍니다. Digger? He was tall. He wore a hat. 급히 자리를 뜨는 질. 경찰은 총기를 소지한 질을 수배하고, What's on the receipt? Hurry up. 영수증을 보고 마트에 도착한 질은 사장에게 디거라는 남자의 행방을 His name is 묻지만 Digger. His nickname's Digger. 그의 차는 1990년 크라이슬러 로얄 호텔에 살지.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그때 경찰이 도착하고 궁지에 몰린 질. Female emergency. Do you have a restroom? Here you go.
급히 화장실에 도착했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는군요. 위기의 순간! 뭐야 이거? 도망치는 질. 그렇게 로얄 호텔에 도착한 질은 범인의 집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하고 자기가 일하는 식당에 성냥을 발견한 질. Can I get you anything else? 설마 그 새끼가 범인이었던 것인가? 그때 호텔 관리인이었네요. You okay? 관리인은 범인이 이사를 갔다며 아마 북쪽으로 갔을 거라는 애매한 정보를 Tie 줍니다. up some loose ends and head north. 그리곤 질에게 차를 건네는 관리. Means I'm dead.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온 질은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어젯밤 팁을 준 남자에 대해 묻습니다. Jim? Jim? 그러자 친구는 범인의 본명이 짐이라는 것과 짐의 연락처 그리고 자동차까지 빌려줍니다. 와우! 세차 뽑았다! 이제서야 범인과 연락이 닿은 질. Hi. 범인은 모르쇠로 일관하려 하지만 질은 이미 짐을 범인이라고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범인은 만나서 확인시켜준다며 자기를 찾아오라고 말하고 Okay. 그렇게 범인을 찾아가던 중 걸려오는 전화. Hey, Molly's back. What? Look, she 버키였네. was so stressed out about the exam. 버키는 She was too 갑자기 embarrassed. 몰리가 She just came back 돌아왔다며 like 20 minutes 집으로 ago in a cab.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Billy. 하지만 Look, I'm 경찰이 freaking 자리를 out over 비우자 here. And they're not 사실대로 gonna talk to you 말하는 about Molly. 윈터 All they care 솔저. about is you. No, but he's the one. 에이, 아이들아. 이제 범인의 지시를 따라 도착한 곳은 바로 영화 초반에 나왔던 숲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동생이 있던 곳은 바로 집 지하실이었죠. Molly! He grabbed me when I was sleeping. 모든 건 함정이었습니다. 범인이 노린 건 처음부터 질이었던 것이죠. Maybe it was a 1년 전 질에게 어이없게 당한 복수를 하기 위해 몰리를 이용해 질을 다시 한번 이곳으로 유인한 것입니다. Remember this? 하지만 너무나도 허접한 범인. 넌 오늘 뒤졌다 이 새끼야. Where's Molly? 집 지하실에 잘 모셔놨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누나. 싫은데 I need help now! 그렇게 범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질에 의해 불의 정령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파이어. 집에 도착한 질. 모든 걸 직접 해결한 질은 드디어 몰리를 만나고 He's gonna come back for you. 내가 죽여버렸어. 무능력의 끝을 보여준 경찰들에게 전부 상상이었다고 말하며 It was all in my head. 컴백홈. 며칠 뒤 경찰서장에게 우편이 도착하고 이게 뭐지? 거기엔 여태 납치당했던 피해자들과 숲속의 범행 장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설마 보물지도인가? 이 영화는 2012년 작품으로 아만다 사이프리드 주연의 로스트입니다. 영화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편이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주인공이 그것을 직접 해결하는 스토리입니다. 동생을 찾기 위해 홀로 애쓰는 주인공의 모습이 몰입감을 주는 건 좋았지만 범인이 등장한 지 5분도 안 돼 당해버리는 허접한 모습은 좀 허무하다고 해야 할까? 그리고 중간중간 떡밥들이 있었지만 별 의미는 없었으며 반전도 그닥 큰 반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인공의 미모만으로도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영화. 이상 로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는 영국, 미국이 아닌데요. 대학 학기 시합이 한창인 이곳에서 멋진 활약을 펼치는 오늘의 주인공 이안 스톡. 하지만 타임 오버로 무효 초래가 되어 무승부로 끝나게 된 경기. 곧 여자친구인 제니가 도착하고 이안은 제니를 집에 데려다주며 오늘 하루 시간이 멈추는 등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제니와 헤어진 이안은 집으로 향하던 중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다가가자 꿈틀! 겁먹은 이안. 그때 사망. 하지만 사무실에서 깨어나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있는 이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되실기야? 이안은 직장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이런 제니네요. 여자친구였던 제니가 회사 동료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 하자 뭔가 겁에 질려 보이는 남자가 등장하고 뭘 보실기요? 밖으로 나가자 죽어가는 엘베나. 얼마 뒤 집에 도착한 이안은 일단 한 잔 들이킨 뒤 창밖을 보자. 여자친구인 미디아였네요. 둘은 일단 급히 어이구야. 일을 마친 이안에게 선물을 주는 미디아. 손목시계네요. 그러자 대학 시절 얘기를 하며 하키 선수였다고 말하는 이안. 하지만 앨범에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뭔가 기억에 이상이 생긴 것 같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2차전에 돌입합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던 이안은 시계가 갑자기 멈춘 걸 확인하고 그때 등장하는 대학 시절 친구들. Stop the bus, please. Sorry. 급히 그들을 쫓지만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 다짜고짜 시간이 멈추면 그들이 죽이러 온다며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이 모든 게 만들어진 인생이고 죽을 때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잡혀가는 할아버지. 겁에 질린 이안은 급히 집으로 향하고 집에 있던 미디아는 영문도 모른 채 같이 숨을 죽이지만 이런 미디아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안을 계속해서 죽이는 걸까요? 사망. 시작된 다음 사. 이번엔 택시기사네요. 손님으로 제니가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둘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제니는 커피 한 잔 타준다며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그때 또다시 멈춰버린 시계. 그렇게 운전을 하던 이안은 저번 생에서 자신에게 경고를 했던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연장을 챙기는 이안. 그렇게 할아버지를 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왔지만 Ian, How do I know you? you have to remember, Ian.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니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What the hell's happening to me? 그러자 사망! 이번엔 취업 사무소에서 깨어난 이안. 사무실 직원이 또 제니인데요. 이번에는 시작부터 어렴풋이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하는 이안. These people are trying to kill me. 그러자 곧바로 멈춰버린 시계. 도망치는 이안. 이안이 지난 생을 떠올릴 때마다 시계가 멈추고 그들이 죽이러 오는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일단 이안은 도망치는 데 성공했지만 공격해오는 꾀끼들. 등장하는 미디어. 사망. 이번엔 마약 중독자가 되어 깨어난 이안. 이웃 주민인 제니가 시끄럽다며 신고를 하겠다고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는 외출을 하려 하지만 쳐들어오는 이안. 이번 생 역시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이안은 제니의 기억을 되살리려 하고 일단 도망치는 둘. 제니는 지나간 생에서 이안을 계속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안과 동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할아버지. You look awful. 이 할아버지 역시 그들과 같은 존재였고 자기들은 인간의 공포를 먹고 사는 수학자라는 존재라고 말하는 할아버지. 역시나 이번에도 제니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왜요? 그렇게 계속해서 도망을 치려 하지만 포위당하는 이안과 제니, 그리고 등장하는 미디아. 미디아는 이안에게 제니를 직접 죽이라고 말해 제니를 공격하는 이안. 이안 역시 수학자였던 것이었죠. 자살. 이번 생은 병원에서 깨어난 이안. 사실 이안은 이들과 동족이었지만 동족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이토록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동족끼리는 죽일 수가 없게 되어 있지만 이안만이 동족을 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 이안을 계속해서 새 삶으로 보내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간호사로 등장하는 제니. 미디아는 눈치채고 맙니다.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제니였다는 것을 말이죠. 인간을 사랑하게 된 이안이 동료를 죽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제니가 사망하면 이안은 힘을 잃고 다시 수학자가 되어버린다네요. 모든 건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제니를 지키라며 자신의 모든 생명 에너지를 이안에게 넘겨주고 더 파워. 당장 찾아. 여기 있지로! 수학자들을 사냥하기 시작하는 이안. 대부분은 한방꽃인데요. 사랑의 힘이 이토록 강력할 줄이야. 와우! 하지만 제발 놔줘. 이안은 미디아와 최종 결전을 벌이고 여태 살아온 삶으로 이동시키며 공격을 퍼붓는 미디아. 겨우 이런 것 때문에 동족을 죽여? 그래, 이 새끼를. 일타이득! 그렇게 미디아는 소멸해버리고 제니가 사망하려던 순간 다시 돌아온 대학 시절 학기죠. 슛!
이번엔 멈추지 않는 시계. 그렇게 팀을 승리로 이끈 이안은 여자친구인 제니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금방 다녀올게. 그렇게 수학자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헌터가 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파워글럼! 이 영화는 2007년 작품으로 정말 참신한 소재를 가진 공포 스릴러 영화입니다. 초반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상당한 몰입도로 인해 점점 결말이 궁금해진달까? 후반에 엄청난 설명과 함께 보는 이들을 한 번 더 혼란에 빠뜨리지만 끝까지 보시기만 한다면 영화를 이해하는 데는 무리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화를 직접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상 이안 스톤의 사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망, 조회수, 폭망, 이지무비, 멸망. 여기는 중국의 인형 공장. 한 직원이 농땡이를 피우다. 싸대기! 뭐하냐 해? 일 안 하냐 해? 빨리 움직여라 해! 관리자에게 갈굼당하기 시작하고. 빨리 해! 알았다 해. 빠기돈 직원은 프로그램에 손을 대 안전장치를 해제해버립니다. 그렇게 위험해진 인형은 어디론가 납품되어 버리고 1년이 지나 미국의 마트로 환불을 하러 온 고객님. 직원인 캐런은 반품된 인형을 아들의 생일 선물로 준다며 빼돌립니다. 그녀의 아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앤디였죠. 하지만 앤디는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건 너무 못생겼는데. 그렇게 작동되는 최신 버디 인형. 인형은 스스로를 척키라고 말합니다. 정말 더럽게 못생겼는데요. 아무튼 척키는 앤디에게 이것저것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날 밤 게임을 즐기던 중 네코 펀치! 네코 펀치에 당해버린 앤디. 학살 모드! 양양 펀치! You can't do that, okay? 척키, 사람과 동물을 다치게 하면 안 돼. 야! 누가 고양이 괴롭혔어? 저 새낀 죽여버려도 돼. 그렇게 척키는 엄마의 남자친구를 골탕 먹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즐기는 앤디와 친구들. 이렇게! 컴온! 그날 밤 공포영화를 보는 앤디와 친구들. 하지만 잔인한 장면에 즐거워하는 앤디를 본 척키는 앤디를 즐겁게 해줄 마음에 칼을 들고 위협하고. 이렇게! 뭔가 이상한데요. 생긴 것도 말이죠. 다음날 쉐인 샹놈 새끼. 쉐인을 도발하는 척키. 쉐인 멍청한 새끼. 병신. 쉐인 병신. 쉐인 병신. 열받은 쉐인은 앤디를 혼내고 또 한 번 그러면 뒤진다 이 새끼. 그 장면을 목격하는 척키. 넌 뒤졌다 이 새끼. 우리 아들은 내가 혼낼 건데 왜 네가 나서고 지랄이세요? 컴온. 그렇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쉐인. 이거 가정이 있는 나쁜 놈이었는데요. 쉐인은 돌아오자마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체하고 그때 뭐야? 작동되는 재촉이. 그 순간 감히 내 친구를 건드리다니. 쉐인 사망. 간밤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예,
컴온유. 잠에서 깬 앤디. 척키가 선물이라며 쉐인의 머리를 가져다 놨는데요. 그렇게 친구들을 불러 상황을 해결하려는 앤디. We gotta hide the evidence. 일단 머리를 예쁘게 포장해 옆집 커먼유의 집에 선물로 줘버립니다. 해결.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척키 역시 그냥 놔둘 수 없었기에 친구들과 다구리를 놓는 앤디. 척키는 결국 아크 원자로를 파괴당한 채 쓰레기장에 버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인이 척키를 발견하고 비싼 값에 중고로 내놓을 생각에 신이 나버린 관리인. 새 아크 원자로 장착! 되살아난 척키. 하지만 고추빵! 즉사! 다음날. 오우 쉣! 가만요. 새로운 버디2 인형 출시가 임박하자 행사를 준비하는 마트. 앤디도 엄마를 도와주러 왔네요. 하지만 돌아다니던 버디 인형은 바로 척키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앤디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It's Chucky. 다투게 된 친구들. Andy, where's your hearing aid? 그날 밤 부활한 척키는 앤디의 지인들을 하나씩 제거하려 하고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커먼유의 엄마. 그렇게 이웃집 할머니는 척키가 조종하는 자동차에 갇혀 사망. 오 마이 갓. 마이 마더. 가만히요. 척키는 제조사인 캐슬란의 제품을 모두 연동해 조종할 수 있는 무서운 살인 병기가 되어버렸고 앤디를 겁주는 척키. 마침 엄마가 도착하고 우리 아들 아니야. 쓰레기 처리장에서 이걸 보내왔어요. 사람 머리 같죠? 가만. 아들이 이상해지자 직장까지 데리고 온 엄마. 그리고 오늘이 대망의 버디2 출시. 앤디와 싸웠던 친구들 역시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해 앤디에게 향합니다. Andy. 으리로. 그렇게 친구들이 도착했지만 체포당하는 앤디.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리게 생겼는데요. 그리고 대망의 버디2 등장. 하지만 카카카마 그때 뒤질 시간인데 아수라장이 된 마트. 가만히요. 그렇게 친구들과 탈출을 하려는 순간 엄마! 이런 씨부랄! 위험하다며 홀로 엄마를 구하러 가는 앤디. 렛츠 플레이. 창고에 도착한 앤디. 엄마 발견! 기술! 엄마는 위기에 빠지고 앤디 역시 위기에 빠졌지만 감성파리를 시전하다 기술! 서둘러 엄마를 구하러 가는 앤디. 꿀! 그리고 그 틈을 타 테마시아! 척키의 아크 원자로를 파괴해버리는 앤디. Mom? 하지만 컴온 샷! 헤이 컴온! 무사히 살아남은 앤디 가족. 컴온. 어머, 근육이 멋지시다. 컴온요. 그렇게 척키를 다구리 놓으며 영화는 끝이 났다구리. 이 영화는 2019년 작품으로 사탄의 인형 시리즈의 가장 최신 작품입니다.
기존의 시리즈는 살인자의 영혼이 빙의한 살인 인형이었지만 이번엔 최신 트렌드에 맞게 AI가 탑재된 로봇으로 컨셉을 바꾸고 나왔네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기존 척키 팬들이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예를 들면 너무 못생겼다던지요. 아무튼 킬링타임용으로는 나쁘지 않는 영화이니 척키의 최신형 수트가 궁금하시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이상 영화 사탄의 인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차를 몰고 미국에 도착한 누군가. 드라큘라 백작인데요. 여기가 미국인가? 큐라. 큐라가 미국에 도착하자 부활하는 미이라, 늑대인간, 그리고 프랑켄슈타인. 부활해라! 악당 집결 완료. 얼마 뒤 학교의 문제아였던 숀과 패트릭은 오늘도 악마 오덕질을 하다 선생님께 혼인하고 밖에선 숀의 친구인 홀 에즈가 괴롭힘을 당합니다. 나 좀 괴롭히지 말아줄래? 뭐래 뚱땡이가. 내 이름은 홀 에즈야. 에즈? 그렇게 홀 에즈를 괴롭히는 불량 학생들. 그 순간 등장하는 학교장. 뭐 하는 거지? 루디 그게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되지. 그래 맞자. 아지트에 모인 친구들. 이들은 모두 숀이 결성한 몬스터 클럽의 멤버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괴물 오타쿠들이었죠. 멍! 그날 밤 큐라는 프랑켄슈타인에게 무슨 일기장을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가서 찾아오라고 이 멀대 같은 새끼야. 그거 뭔게? 그 일기장은 바로 100년 전 바네싱이라는 남자가 남긴 물건으로 현재는 숀이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는 악마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었고 주문을 외울 때는 반드시 처녀가 외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뭐하지? 오빠 새끼야! 눈앞에 나타난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동료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악마들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멤버들. 군대를 보내주세요. 루디는 숟가락을 녹여 은탄환을 만들고 무기도 구해옵니다. 그리고 악마 진영 역시 강력한 마녀 삼총사와 아주 포악한 늑대인간을 필두로 세웁니다. 숀은 이번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처녀를 수소문하고 저 여자가 처녀일 것 같은데. 불려온 동네 누나. 누나 혹시 처녀예요? 니들 미쳤니? 어머. 마침내 큐라의 본거지로 쳐들어가는 멤버들. 저기 실례합니다. 어떻게 좀 해봐! 알았어! 자켓! 그 틈에 달아나는 숀과 홀레스. 하지만 궁지에 몰려 지하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떨어진 곳에선 바네싱이 봉인한 부적이 발견되고 이 부적은 악마를 퇴치하는데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잡았다 연우. 비장의 마늘빵이다. 이거나 처먹어라. 아야 마늘 냄새.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한 일행들. 어떻게 됐어? 이 부적을 구해왔어. 가자. 하지만 그 순간 공격하는 미이라. 위기에 빠지자 명경 뿜꾸는 붕대를 잡아채고 제이코스! 이 새끼를 잡으면 다 뒤진다.
그렇게 군대가 풀려 허무하게 뒤져버리는 미라. 그 시각 빡친 큐라는 숀의 집으로 찾아가 아지트를 폭파시켜버리고 급히 출동하는 숀의 아빠 경찰인데요.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지금? 컴온! 총알이 통하지 않는 큐라. 네 아들은 내가 혼내준다. 교회에 도착한 숀 일행. 하지만 등장하는 마녀 삼총사. 여기는 내가 맞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루디가 나서고 한 놈 처리, 두 놈 처리. 그때 나타난 아빠. 아빠는 서둘러 큐라를 쫓지만 기다리고 있는 건 늑대 인간이었습니다. 존나게 처맞는 아빠. 그 순간 숀의 도움으로 늑대 인간을 물리친 줄 알았지만 회복하는 늑대 인간. 또 내 차례인가? 뒤져라. 하지만 이제야 등장하는 머맨. 이제 동네 누나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나 경험자구나. 아저씨, 뭐야? 얘는 어때요? 쟤는 좋아, 확실하지. 곧장 주문을 외우는 숀의 동생. 하지만 큐라가 나타나 방해를 시전합니다. 토마사라무 지크가이 프리즈. 위기에 빠진 동생. 하지만 그때 나타나는 프랑켄. 괴롭히기만 할까? 프랑켄이 큐라를 상대하는 사이 주문을 완성하는 동생. 그러자 생겨나는 블랙홀. 블랙홀은 큐라를 빨아들이려고 하지만 숀을 잡고 늘어지는 큐라. 혼자는 절대 안 죽는다. 그냥 불지살. 그러자 등장하는 바네시. 따봉! 따따봉! 그렇게 헬신과 함께 블랙홀로 사라지는 큐라. 그리고 착한 프랑켄마저. 아이고 행복하게. 안녕. 악마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뒤늦게 출동한 군대. 동작 그만! 여기 제 명함이요. 악마가 나타나면 연락주세요. 끝! 이 영화는 1987년 작품으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 호러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마치 두치와 뿌꾸의 원작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악당들이 너무 약한 나머지 진지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작품입니다. 그래도 고전 영화 특유의 영상미가 느껴지는 작품이니 시간이 좀 남아도신다면 한 번쯤 찾아보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이상 영화 악마군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땡큐.